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표적입니다. 제목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잉여인간 그리고 잉여시간. 빡! 여러분, 잉여인간이란 말을 잘 쓰진 않죠. 그냥 뭐 잉여다 이런 얘기를 좀 쓰기도 하고, 요새 뭐 인터넷에 보면 가만히 쓰는 말을 들어보면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루저 비슷하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루저란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잉여인간으로 남지 말고 우리, 왜냐면 이 잉여인간의 특징은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뭔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정말 무능력하고 뭐 무기력하다 보니까 좀 쓸모없다. 근데 그게 본인만의 탓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영상에서 쓰는 잉여인간은 그냥 본인 스스로가 나 왜 이렇게 살지? 수능 끝났다고 해서 너무 그냥 뭐 나태하게 산다, 이런 친구들을 그냥 잉여인간이라고 부른다면, 잉여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잉여시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대수능이 끝나고 나서 너무 기도 할 게 없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할 건 있는데 그걸 해도 시간이 좀 남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잉여인간이 되지 말자, 잉여인간 잉여시간을 잘 활용하자, 남는 시간을. 왜냐면 벌써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수능 끝난 이후에 분명 본인이 수능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었다 보니까 아침에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져. 근데 계속 잘라 그래. 그러지 말라 그랬죠. 아침에 눈이 떠지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봅시다. 선생님 생각으로는 집에 있는 설거지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께 대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고마움을 느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니 뭐 집안 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집안 청소. 어떻게 집안 청소를 부모님께서, 특히나 뭐 어머님께서 이렇게 다 챙겨주셨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자기 방만 청소하지 말고 나가서 청소를 하는 거죠. 빨래도 자기가 다 하고. 이게 상당히 원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에요. 죄책감을 좀 덜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책감을 덜면서 잉여 시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 게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약간의 막 가슴 한가운데 뭔가 막 끌어오르는 그 죄책감 같은 게 있어. 나 계속 이걸 막 밤새서 해도 되나?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죄책감 같진 않죠, 여러분. 영상을 계속 봐. 드라마를 보는 거 좋아. 근데 그 드라마도요, 나름 영양가 있는 드라마들이 있어. 그럼 죄책감이 좀 줄어요. 자기의 진로와 맞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우선 그냥 운전면허 따기에 도전하시면 아주 시간을 쓸모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잖아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들 알아요. 대학 가면 너무 바빠. 방학 때 따면 되지 않을까요? 아닐걸. 너무 바쁠걸. 그 대학 가서 딸 수 있는 것을 시간을 땡겨서 지금 이 시기에 따두면 아주 크게 쓸모가 있어요. 나중에 뭐 장롱면허로 그냥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운전면허를 따는 그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강추합니다. 강추. 운전면허 따기. 두 번째, 책 읽기인데, 원래는 이거보다는 더 다양한 책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궁금하다, 수업 중간중간에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수능 끝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너희들한테 주어질 텐데, 그때 대학 가기 전에 이것만 해도 정말 크게 쓸모가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르면 너희들은 자본주의에 상처받게 될 거다. 어떻게 상처받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피부로 확 와닿아요.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제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자본주의다 보니까, 자본주의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쓰다 보니 너무 당연한 데 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말 그대로 이 제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면, 당장 여러분 자본주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본주의 바꾸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명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자본주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거의 뭐 그냥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국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여러분 진짜 국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소개하는 순간 갑자기 좀 정치색을 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옆에 이 연도를 붙여드렸습니다. 왜냐면 2017년에 나온 개정판은요, 유시민 작가가 갖고 있는 그 정치색을 최대한 뺐어요. 만약 이게 진짜 무슨 뭐 이게 나라냐 라든지 뭐 이딴 식으로 나라를 뭐 돌리면 어떡하냐, 이런 그냥 국가에 대한 어떤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면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회 탐구에서 특히나 생활관리 혹은 윤리와 사상, 정치법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사회계약서를 나오잖아요. 그 사회계약서를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 시험에도 등장했던 경우가 있을 텐데, 아마 그쪽에서 좀 나름 재미를 느꼈던 친구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야, 진짜 이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국가에 대해서 각종 철학자들, 정치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한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치색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 이제 막 댓글창에 막 또 막 뭐냐 뭐 특정한 정치 성향이 좀 편중된 그런 작가의 책을 소개하냐, 그런 얘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그 다음 소설은요, 솔직히 뭐 소설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선생님 저 책 읽는 게 그렇게 썩 저 취미에 맞지 않아요. 어느덧 영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텍스트에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두꺼운 책을 뭐 하루 이틀 만에 읽습니까? 하는 친구들은요. 천명관 작가의 고래라는 책을 읽으시면요. 나는 진짜 책을 잘 볼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약간의 판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 너무 말도 안 되게 재밌어요. 너무 글을 잘 써. 아니 어떻게 저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재밌는데? 라는 느낌을 딱 갖고 그 600페이지가 넘는 그 분량을 진짜 하루에도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책으로서 천명관 작가의 고래, 자신감이 생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에세이는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왜 이 책을 골랐냐면 선생님 연구실의 그 조교들 중에 그렇게 달리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한 친구가 막 전파한 거죠. 다른 친구 입장에서는 막 전파당한 게 아니라 전염당한 거예요. 전염. 이제 감염 비슷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라톤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아마 선생님 연구실의 절반은 마라톤에 도전하거나 완주한 친구도 몇 명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요. 본인이 작가인데 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라도 소설을 쓰기 위해서라도 내 건강, 체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합니다. 저 사람 마라토너인가 싶을 정도로 몸 관리를 엄청나게 해요. 어쨌거나 자기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짜 달리기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읽을 때 나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기타. 이 책은 제자들한테 몇 권 사준 적도 있어요. 우리 조교한테 선물로 준 적도 있고요. 아티스트 웨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엄청 막 큰 교훈을 준다기보다는 선생님 저는 예술가가 아닌데 이거 꼭 봐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창작 활동이 아닌 그런 말 그대로 저는 직업이 아티스트가 아닌데 이 책이 도움될까요? 엄청 도움됩니다. 왜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이 아티스트 웨이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길이란 뜻이 아니고요. 창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도록 막 시키거든요. 모닝 페이지를 작성해봐라. 선생님 요새 좀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한창 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 적힌 대로 좀 한 1년, 2년 정도를 지내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나요. 그때 다양한 그 어떤 가사에 대한 구상도 많이 했었고요. 그냥 적는 거예요, 그냥. 적을 게 없으면 어떡해요? 적을 게 없으면 전날 먹을 반찬이라도 적으세요. 다음 날은요. 내가 그래도 어젠 적을 거 없어서 그냥 먹은 반찬이라도 적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거라도 적자. 차라리 지나가서 보던 꽃 이름이라도 적자 하다 보면요. 그게 매일마다 컨텐츠가 겹치지 않도록 여러분 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한 일주일 뒤에 막 촉발하기 시작해요. 빵 터져. 그때 내가 친구한테 참 서운하게 썼는데 그 친구는 요새 뭐 하고 지낼까? 그냥 그 친구한테 연락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발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음악 하는 친구들은 더더욱이 큰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림 그리는 친구들, 글 쓰려는 친구들, 혹은 방송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 등등. 아니면 그냥 내 삶이 너무 헛헛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삶이 창조성이라는 것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 하는 친구들한테 강추합니다. 그 다음 다큐멘터리 보기. 이거 좀 옛날 다큐인데 눈물 시리즈가 있어요.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이거 학교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했었던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 왜 다큐멘터리가 옛날 거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진짜 거의 우리나라 이 명품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거의 그 정점을 찍었던, 그래서 영화화 하기도 했던 그런 다큐멘터리거든요. 지금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죄책감을 덜면서 영상을 보되 환경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이 아마존의 눈물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어떤 태도, 관심을 갖는 아주 중요한 사회문화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여기서 엄청난 그 현지조사, 그러니까 참여관찰법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사회문화 시간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을 겁니다. 누들로드. 이게 또 엄청나요. 이게 보면 이것도 한 15년 전에 만들어진 그 다큐인데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해서 재밌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재미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잠깐만, 우리가 먹게 되는 국수가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 이거 하나 가지고 전 문명을 탐사하기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언제적에 국수를 처음 먹었냐, 이 국수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하면서, 심지어는 막 나레이션 같은 데 보면 국수를 찾아 산만리 막 떠나는데 최초의 인류 문명이 국수를 먹었던 그 당시, 지금 이렇게 국수가 크게 인기 있는 요리가 될 거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이러면서 막 나레이션이 나와. 근데 그거를 문명 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납니다. 보시면 얘는 그냥 심심할 때 계속 보시면 돼요. 개인 유튜버들이 하는 여행? 그런 채널들이 많겠죠. 근데 그거 말고 어쨌거나 EBS에서 만든 세계 테마기행은요, 나름 그 현지의 모습에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십니다. 그게 대학 교수님일 수도 있고 여행 작가일 수도 있고 등등. 그 다음에 영상미가 아주 뛰어나죠. 영상미가. 그 다음에 또 잘 설계되어 있는 그런 그 영상으로 되게 이제 좋은 그
것들을 감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정말 이거는 윤리 쪽에서 혹은 철학 쪽에서 재미를 느꼈다는 친구들, 그 다음 법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꼈다 하는 친구들은 3부작이거든요. EBS 법과 정의, 법과 정치가 아니고 법과 정의 3부작인데 선생님처럼 이제 법학을 전공하신 소설가 분께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정의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 풀이를 해 나가는 정말 필수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좋아한다고 해요. 음악 좋아하세요? 네.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는 건지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를 그냥 듣는 걸 좋아하는 건지 진짜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노래 듣는 거 좋아하면 안 되나요? 안 되긴요. 당연히 되죠. 근데 음악 좋아한다는 게 누군가는 선생님처럼 이제 음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은 그 음악을 처음에 딱 기억하도록 만든 그 당시의 냄새까지도 소환해냅니다. 아, 이건 진짜 엄청나. 아직도 기억나. 장르를 파악하면서 체계적으로 듣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잉여인간 시리즈는 유튜브 최적TV에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언제 어떻게 업로드된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지만, 아마 이 영상을 살짝이라도 좀 봤을 때 선생님은 그래도 좀 이런 다양한 그 문화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것처럼 막 다이어리가 막 알록달록 예쁘게 이제 있진 않고, 그래서 그냥 수첩 같은 거 사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해서 썼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방위 문화 게릴라. 나는 전방위 문화 게릴라가 되겠어. 음악이면 음악, 영화면 영화. 욕심이죠, 솔직히 욕심. 근데 다방면에 레이더를 딱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여러 정보들을 취합한 다음에 이것저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막 깊진 못해요. 아직 뭐 보여드릴 거 한창 남아있긴 하지만 막 뭐 소설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고, 다큐멘터리도 막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새롭게 볼 만한 것들은 참 그 또 한계가 있지만, 다시 여러분 나이로 되돌아간다면 그때 선생님의 어떤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체계적으로 뭔가를 정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특출하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내가 그래도 10대, 20대를 살면서 음악을 들어도 체계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 가서 음악 얘기하면 크게 이제 막힘없이 솔솔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태도와 자세 때문 아닐까.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들이 워낙 많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냥 2달, 3달 지나버리면 그냥 통으로 시간이 훅 지나가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럴 때 느껴지는 아주 큰 좀 허망함이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딱 계획을 세워서, 놀 때 놀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운전면허도 따고 운동도 하고 필요하다면 악기도 좀 배워보고, 이것만 있겠습니까? 악기 말고 언어도 배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잉여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작을 알리는 잉여인간 시리즈를 준비해봤고요. 자, 12월호부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후배들에게 양보를 합시다. 다음 시리즈는 아마 이제 락 음악에 입문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인생을 락으로 살래? 팝으로 살래? 선생님은 인생을 락처럼 살아왔지만 쉽지 않아. 팝처럼 사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어. 팝이 무슨 말의 줄인 말일까요? 파퓰러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락처럼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음악적인 지식을, 뭐 지식까지는 아니고요, 선생님은 그냥 뭐 넋두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참 시간이 훅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음에 월가초적 12월호로 또 연구실 안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